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3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공부를 못해도 좋고 꼭 명문대에 진학하지 않아도 되니 비양심적으로 삶을 막대하는 못된 사람만 되지 말라고요. 순간의 선택으로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면 결국 조그만 실뱀이 온 바닷물을 흐리게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된다면 공부를 못해서 명문대에 진학하지 못한 것보다 훨씬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수 있다고. 내 딸은 최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 살다 보니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그리고 못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최소한 청렴결백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 덕분인지 항상 저를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딜 가든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지인이 막무가내로 약속을 잡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연인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만난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남편도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나 사정을 알고 있었던 지인이 나이가 차는데 연애도 안 해보고 죽을 거냐며 답답함에 막무가내로 주선했고 그렇게 저희들은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을 만나보니 사람이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만남을 했던 가게의 종업원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이셨는데 행동도 많이 느렸을 뿐만 아니라 서빙을 하다가 남편에게 물을 쏟는 실수를 하셨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고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고 괜찮다며 친절하게 대하더군요. 또 저와의 자리가 당황스러울 텐데도 끝까지 대접을 하고 예의를 갖춰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런 행동들은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나오지 않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다가 보니까 남편이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몇 번 더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죠. 물론 거절당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남편도 아예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들은 몇 번의 만남을 거친 후 서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2년간의 연애를 했고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려고 했던 이유가 시댁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결국 남편은 시댁의 가난을 뛰어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저는 시댁의 가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도 비교가 될 만큼 경제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가난이라는 것은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젊은 나이에 빠르게 시집을 간 형님보다는 나이가 많이 들어 늦게 남편과 결혼을 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그 부분을 더 걱정했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
남편의 말대로 시댁은 참 가난했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인성이 너무 좋으시더군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되려 가족이 되어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죠. 무엇보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식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손해 벌리고 싶지 않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어요. 시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고 시아버지는 다마스로 택배 일을 하셨죠. 저는 이런 시부모님이 계시는 좋은 시댁에 시집을 간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시부모님을 존경하며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이런 모습들만 보면 저희 시댁은 참 단란하고 무난한 보통의 행복한 가족인데 항상 유난스러운 형님이 늘 화두였어요. 형님은 내과 의사이고 본인이 의사라는 프라이드가 장난이 아니었죠. 반면에 저희 아주버님은 형님과 성격이 완전히 반대이고 그냥 따박따박 월급이 잘 나오는 것에 만족하시는 편이라서 어떻게 두 분이 결혼을 했는지 신기할 따름이에요. 물론 아주버님 직업도 회계사로 꽤 전망 높은 편이고 근무하는 회사도 나름 큰 편이라 나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아주버님 직업이 전문직이고 괜찮아서 두 분이 결혼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버님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댁에서는 의사 일을 하는 형님이 가장 돈도 잘 벌고 능력이 좋아서 다들 좋아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은근히 동서인 저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이셔서 온 가족이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희도 결혼을 했으니 형님네처럼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예쁜 손주 안겨드리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셨고 이후 다른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게 되면서 저희 부부 아이 이야기는 금방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시댁 식구들과 즐겁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저는 뒷정리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안으로 따라 들어오시더니 기분 나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정말로 아이 낳을 생각이 있나 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하늘이 점지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낳아야죠. 정말로 괜찮겠어? 우리 예빈이는 가방끈 긴데 핏줄 물려받아서 미래가 창창한데 동서는 가방끈도 짧고 경제력도 뒷받침이 안 되는데 애가 태어나서 고생만 할 것이 뻔하잖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원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잖아. 그나마 우리 남편처럼 전문직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요즘 그게 뭐 쉽나? 전문직도 꽤 경쟁률이 높아서 머리 좋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애 낳을 생각하지 마. 능력도 없는데 늙어서 애 낳아놓으면 그게 오히려 죄악이다. 형님,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를 대상으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고 하지만 그 말이 다 맞으면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별종인가요? 그리고 예빈이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공부 잘하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아는 거고요. 저는 보다 못해 형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본인은 가방끈이 길어 딸을 낳아놔도 괜찮은데
저는 가방끈 짧은데 늙기까지 해서 애를 낳으면 오히려 죄악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황당하더군요. 안 그래도 평소에 모이면 형님은 본인이 귀한 의사라 손에 물 묻힐 수 없다면서 시댁 일을 제가 다 하라고 밀어넣는 것도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생기지도 않은 자식 가지고 악담을 퍼붓고 있으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한마디 한 것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까지 쥐어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시댁에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노릇이라 그냥 중요한 것만 딱딱 짚어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동네가 떠나가라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애가 하늘 같은 형님한테 까불고 가르치려고 드냐면서요. 형님이 난리를 치자 온 식구들이 놀라서 부엌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아닌 밤중에 이게 무슨 난리냐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저에게 물으셨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는 이번 일은 형님 잘못이라면서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한테 그런 악담을 하면 못 쓴다고 제 편을 들어주셨죠. 당연히 형님은 억울하다고 난리를 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말씀하셔서 그런가 깨갱하고 도망치듯이 나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날 일은 무사히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쯤에 갑자기 형님이 개원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형님은 매번 만날 때마다 시댁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도움을 못 받는다며 그 덕분에 남들처럼 개원도 못하고 페이닥터로만 일을 하고 있다면서 찡찡댔었거든요. 그런데 페이닥터로는 일을 하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몇 달 만에 대출을 받고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털어 개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소 3개월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한테는 개원한다는 말을 일부러 늦게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포함한 시부모님은 형님이 병원을 개원하기 직전에 겨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형님은 뜬금없이 신혼집에 찾아와서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직접 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랑을 하려고 일부러 찾아왔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꺼내더군요. 동서, 나는 다른 의사들처럼 식구라고 해서 무조건 내 병원에 와서 진료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특혜 주는 거 정말 별로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절대 내 병원에 올 생각하지 말고 와서 어떤 특혜 받고 진료받을 생각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특혜요? 병원의 식구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이 세상에 병원이 형님 하시는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잘 다니는 병원 가서 진료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웬만해서는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 보고 싶어요. 그래? 동서가 의사 실력을 제대로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다만 우리 병원에 올 생각 없다니까 잘 됐네. 약속이나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 형님은 본인 병원을 개원했다고 자랑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자신이 개원한 병원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단단하게 엄포를 놓으려고 찾아온 것이었더군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진짜로 그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어차피 형님이 병원을 개원해도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차렸을 테고
저희 집과는 거리가 꽤 있는데 굳이 제가 다른 동네까지 가서 진료를 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형님이 의학계에서 이름을 떨칠 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형님은 저에게 원하는 답을 다 들었는지 개원 준비로 바쁘다면서 바로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이런 말을 굳이 찾아와서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그 병원에 찾아갈 생각이 없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그런데 형님 병원이 개원한 지 약 한 달 정도가 지나가던 시점에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며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시어머니는 단순하게 병원 구경도 하고 일하는 것도 보고 싶다면서 형님네 병원으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힘도 없고 혼자 오시기 힘들 테니까 반차를 써서 시어머니 검진이 끝나면 모시고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 형님네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제 눈에 보인 것은 형님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는 모습이었어요.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이 병원에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누구 개망신 시키려고 왔냐고 쪽팔리니까 내 병원에서 당장 꺼지라는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쪽은 형님인데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내가 괜히 왔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형님한테 대들었죠. 아, 형님,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 병원이라지만 그래도 어른이고 시어머니인데 거지라는 말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 동서는 또 여기 왜 왔어? 그리고 허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온 건 어머니이니 그런 소리 정도는 들어도 돼. 형님, 진짜 제정신이에요? 시댁 식구들 오는 거 안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말까지 하시다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유가 어찌되었건 어머니는 이 병원 환자로 온 건데 이 세상 어느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막대하나요? 이거 가족으로서도 그리고 환자 보호자로서도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내가 그래도 네 형님인데 죽자고 달려드네? 그리고 협박까지 하다니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안 되겠다. 내가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이 말을 끝으로 형님은 갑자기 주변에 두리번거리더니 저와 시어머니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는 배달 기사님이 들어가신 곳으로 급하게 들어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예의를 밥 말아먹은 사람에게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죠.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직원들이 점심으로 시킨 설렁탕에 같이 온 소금을 가져와서 마구잡이로 얼굴에 뿌려대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던진 소금이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아주 난리가 났고 저는 화가 나서 이게 대체 무슨 몰상식한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옆에 있던 직원들은 많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 큰 소란이 나자 다른 직원들도 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점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직원들은 원장님이 설렁탕에 들어갈 소금을 환자에게 뿌리고 있다면서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시어머니도 형님에게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그만하라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면서 큰 소리를 내셨고요. 하지만 형님은 뭐라도 씌인 건지 옆에서 누가 말려도 전혀 개의치 않고 가지고 있는 소금이 떨어질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로 설득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급하게 저를 부축해서 밖으로 나왔고, 같은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 얼굴을 전부 다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착한 시어머니는 본인 때문에 소금까지 맞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시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어머니가 사과하실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대로 집에 가기에는 억울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가서 한마디 하고 오겠다며 화를 내셨죠. 아, 어머니,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게요. 우리 그냥 집에 가서 쉬어요. 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이해해도 죄 없는 너한테까지 그러는 건 용서가 안 된다. 둘째야, 넌 여기 있어라. 내가 아주 쪽팔린 게 뭔지 큰애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올 테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얼른 집으로 돌아가요. 오늘 일은 나중에 형님을 따로 부르셔서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저 진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아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분명히 귀등으로도 안 들을 거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대로 쪽팔리게 해줘야 반성을 하지. 나 얼른 갔다가 오마. 화장실에 있기 불편하면 차에 먼저 가 있어라. 알았지? 결국 시어머니는 서둘러서 형님 병원으로 다시 가셨어요. 저도 시어머니 뒤를 쫓아가서 말려야 하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제가 또 이 일에 끼어들게 되면 큰 분란이 다시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일단은 차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한참을 시어머니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화가 잔뜩 나서 한바탕 하겠다고 가신 시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차에 타시더군요. 처음에는 저는 형님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하시려다가 반대로 당하고 오셨구나 싶어서 어머니를 위로해드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내려오신 이유는 형님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하신 후에 저의 손을 잡으면서 그동안 말하지 못한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이 진실은 내 남편과 아주버님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저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비장하게 말씀을 하시나 싶어서 약간은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난 채로 형님에게 한마디 하시려고 진료실로 쳐들어갔는데 애타게 찾던 형님은 안 보이고 그곳에서 어렸을 때 사진을 한 장 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오금이 저려 혼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쫄딱 망해서 폐지나 주우러 다니며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해서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시어머니는 아동 후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생활이 넉넉하니 고아원에 있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를 한 명 후원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아이가 공부에 욕심이 많다는 고아원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후원받는 아이가 원하는 공부를 실컷 할 수 있게 해주라면서 꽤 큰 금액을 후원해 왔다고 하시더군요. 덕분에 그 아이는 시부모님의 후원으로 학원도 다니고 필요한 교재도 마음껏 구매해서 쓸 수 있었고요. 고아원에서는 시부모님이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아이 사진을 매년 찍어서 보내주곤 했었다고 해요. 그 덕분에 시부모님은 후원하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 있었는데, 그때 후원했었던 아이가 형님 진료실에 있는 사진 속의 아이와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후원했던 아이를 직접 본 적은 없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원래 후원자랑 후원받는 아동이랑 만나게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찍어서 보내준 사진만 봐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 후원하셨던 아이 사진을 가지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집에 기념으로 모아놓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럼 시댁에 가서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 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 사진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안방 여기저기 뒤적거리시더니 결국 후원하셨던 아이의 사진을 찾아내셨고, 시어머니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본인이 의사인 형님을 후원한 게 맞다는 것 같다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어떻게 본인이 후원해왔던 아이를 첫째 며느리로 보게 된 거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고 겨우 진정한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제대로 물어봐야겠다면서 온 가족을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식구들이 시댁으로 하나둘 모였죠. 형님도 앞으로 본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낮에만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씩씩거리면서 시댁으로 오더군요. 모든 가족들이 모이자 시어머니께서는 사진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 와중에 형님은 또 눈치 없이 직원들 앞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찾아와 본인 진료실에 함부로 들어갔냐며 시어머니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굳은 얼굴로 형님 앞에 고아원에서 받았던 후원한 아이가 19살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을 내밀면서 네가 이유진이었냐고 물으셨죠. 그러자 형님은 눈이 땡그레져서 경악을 하며 손을 그리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오열을 하더라고요. 영문을 모르는 식구들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서 대체 사진 속의 아이가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물었고 시어머니는 예전에 본인이 후원을 하던 아이가 바로 첫째 며느리였다고 말씀하셨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후원한 사람이 우리 며느리였던 거냐고 이거 인연 아니냐면서 놀라셨고 남편과 아주버님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지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어서 후원을 했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살지만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되어 좋은 집에서 살았었고 점차 가세가 기울며 중산층에서 살다가 있는 돈까지 말아먹어 이런 신세가 된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주버님은 10대 시절엔 좀 부유하게 산 거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몇 번이고 정말이냐고 되물었어요. 이후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에게 이름은 왜 바꾼 것이고 결혼할 때 부모로 나오신 분들은 대체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그제서야 형님은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형님은 태어나자마자 친부모님에게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살아남으려면 공부라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학업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형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난 후부터 남들 놀 때 공부를 하면서 살았고 그 모습을 본 고아원 원장님께서는 기특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후원 아동을 찾는 분들이 계시면 원장님은 형님을 가장 먼저 추천해 주셨고요. 하지만 생각만큼 후원자는 많지 않았고 만약 이어지게 되더라도 후원자가 후원을 일방적으로 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님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갈 때쯤 우연히 부자 후원자가 한 명 나타나게 되었고 고아원 원장님은 형님에게 딱 맞는 후원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무사히 후원자와 후원 아동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었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후원자 덕분에 형님은 고아원에 나와야 하는 나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공부를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은 후원금으로 19살 때 의대에 지원하게 되었고 무사히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대학교에 진학할 때쯤 바로 이름을 바꾸고 의대에 진학한 것을 이용해서 양부모를 구해 양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20살이 되던 해 양부모를 구해 양녀로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성인이 된 사람을 입양하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형님에게 그 나이에 어떻게 양부모를 구해서 입양이 된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었죠. 형님이 나이가 차면서 보육원에 나오게 된 후 처음으로 구한 월세방 주인에게 입양이 되었다고 했어요. 본인이 구한 월세방이 있던 건물은 4층짜리 빌라였고 맨 꼭대기층에는 집주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3층에 방을 구해 거주를 했었고 바로 아래층에 살다 보니 오며 가며 집주인 가족들과는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쓰레기를 버리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도중에 집주인 아주머니가 4층 복도에서 서서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통화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듣다 보니 흥미가 생겼고 결국 형님은 통화가 끝날 때까지 몰래 아래층에서 훔쳐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잘하면 집주인 가족들이 본인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님은 의대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성인이 되고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학비가 많이 모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과외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혼자 살게 되면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먹고 살기도 바빴다고 해요. 그런데 집주인 가족들은 생활이 넉넉하니 본인이 양녀로 들어가면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당시 집주인 집 아들은 거의 백수나 다름없는데 사귀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할 생각으로 여자 쪽 집안에 인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여자 쪽 집안은 대대로 의사가 있으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가문이었고 집주인 집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의사가 아니라면 안 받아주겠다는 거. 동생이 하나 있는데 곧 의사가 될 거라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그 덕분에 집주인 아들이 의사가 아닌 것은 참 아쉽지만 앞으로 의사가 될 동생이 있으니 없는 것보다 낫다면서 허락을 하셨고요. 또 집주인 아주머니가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친구에게는 일반 직장인이라고 속여왔고 한 번도 집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앞으로 의사 될 동생이 있다는 그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 하더군요.
그 덕분에 집주인 가족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것이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거짓말에 없는 동생을 갑자기 어디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데리고 온다고 해도 의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치가 아프다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 잡아놓은 병원까지 소유한 의사 집안 사위자리라 쉽게 포기할 수도 없다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한탄을 했다고 해요. 통화 내용을 흥미롭게 듣고 있었던 형님은 이때부터 본인이 집주인 가족에게 입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형님은 넉넉한 집안의 부모가 필요했고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라면 의대 학비 정도는 깔끔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형님은 통화 내용을 듣고 난 후부터 집을 나설 때마다 혹시나 집주인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의대에서 공부하는 책들을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또 집주인 아주머니를 마주치게 될 때면 일부러 형님은 친구들과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은근히 본인이 고아라서 의대 학비를 내기가 벅차다며 어필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의대에 다니는 데다가 고아라고 하니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형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며칠 만에 집주인 아주머니는 갑자기 형님의 집으로 찾아와서 학비와 같은 금전적인 지원은 아낌없이 해줄 테니 본인에게 양딸로 입양을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백수 아들을 의사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게 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덕분에 형님은 약간 고민하는 척 하다가 집주인 아주머니의 입양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결론적으로 형님은 본인이 의대에 진학한 것을 무기로 양부모를 구했던 것이었어요. 형님의 입양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 가족들은 황당함에 할 말을 잃었죠. 특히 아주버님은 충격을 크게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이 어쩐지 본인을 남대하듯이 하는 게 이유가 다 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아무리 그런 식으로 입양이 되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한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면서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자 형님은 아주버님에게 입양이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을 다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형님은 시부모님에게도 속이고 결혼하고 또 그동안 본인이 잘못한 것이 많은 것 같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보육원에 나올 때까지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보육원에서 같이 지낸 친구들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무사히 의대에 진학하여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지난번 병원에 찾아왔을 때 얼굴에 마구잡이로 소금을 뿌린 것도 그렇고 학벌이 안 좋다 해서 편견을 가지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에게 악담을 퍼부어서 정말 미안하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도 시부모님의 후원이 없었다면 의사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본인이 의사가 되면서부터 너무 자만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저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형님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시부모님께서도 지난 날은 다 잊고 앞으로의 삶에서는 거짓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살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형님의 사과를 기꺼이 받아주셨죠. 이 일을 겪고 난 이후로 형님은 예전처럼 싸가지 없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다만 시부모님이나 저나 형님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온 가족이 모여 형님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버님은 형님이 시부모님에게 해왔던 일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날 이후 형님에게 계속해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아주버님은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용서를 바라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티냐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몇 번이나 시댁에 도와달라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빈이도 있는데 이혼은 절대 못한다면서 아주버님을 설득해 주시면 안 되냐면서요. 그러나 시부모님도 그 부분은 부부의 일이라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딱히 이혼을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하셨다고 하더군요. 결론적으로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가지는 않으셨지만 몇 개월간 별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셨죠. 아주버님이 이혼이 아닌 별거로 한 발 물러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화가 잔뜩 나서 노발대발 하시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이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예빈이만큼은 온전한 가정에서 잘 키우고 싶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아주버님의 화가 누그러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명하게 잘 해결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힘든 날이 지나면 꽃이 핀다더니 저희 부부에게도 기다리던 첫 아이가 생겼어요.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께서도 너무 축하한다면서 좋아하시네요. 늦은 나이에 저희 부부가 잘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은 듬뿍 주면서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노력해 보려고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